명태균은 지금 계속 협박하면서 저는 명태균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주유소 신장 개업하면 풍선 인형 있잖아요. 네. 막 이렇게 앞뒤에 인형이 있습니다. 시선을 혼란시키면서 관심을 끌어요. 근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풍선 인형이기 실속이 때문에 없어. 실속이 없어서 저는 이게 명태균은 양모 풍선 인형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는데 질문이 이겁니다. 공천 개입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2022년도 5월달 이게 이제 큰 판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2024년도 2월달 이 올해 총선입니다. 네. 저는요 명태균과 김건희의 관계는 일단 명태균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명태균이 이준석 천하람 쪽은 공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은 좀 파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7불사 회동의 구체적 정황이 나오고 그 있죠. 삭제법까지 나왔어요. 그럼 저는 명태균과의 관계와 명태균의 역할과 명태균의 영향력을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1차 공천 개입, 김영선을 의원 만들어준 그 공천 개입에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과 이준석과의 관계, 역할,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자체는 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도 갖고 있는 어떤 그 회사하고 여론조사 정도를 수단으로 해서 접근성을 구축해 놓은 거지 이 자체는 권력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어떤 뭐랄까 여론에 대한 어떤 자기의 그 영향력 또 갖고 있는 여론조사 회사 이런 걸 하고 또 자기 돈도 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정치인은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저기 뭐랄까 이거 제가 뭐 대가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 제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다 한 거고 이번에 저기 뭐냐 지금 좀 불리한데 어떻게든 역전을 시켜야 되고 물길은 어디로 흐르고 이런 걸 갖고 접근성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능력자입니다. 그럼 약간 이거 끊어내기 어려운 약간 중독적인 거네요. 정치 굉장히 입장에서는. 능력자고 정치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능력자라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자기 돈도 써요.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그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이 친구 좀 얘기를 경청하면 신세를 좀 지고 싶다. 이런 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떤 기반도 없이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넘어가기 쉽고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뭐랄까 일종의 어떤 풍운화 같은 정치를 했지. 예. 여기서 자기의 어떤 조직 체계를 갖춰서 무슨 뭐 동원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정치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명태균하고 가까운 인물들은 다 이런 사람들. 심지어 김종인 위원장도 가깝다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 네, 똑같아요, 다들 스타일이. 그러니까 자기 뭐 어떤 이 당은 내가 지분을 갖고 있고 오너십이 있다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뿌리가 없는 사람. 전반적으로 뿌리가 없는.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정치인들을 잡아낼 수 있는 나는 능력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의지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명태균이 갖고 있는 뭐랄까 일종의 데이터, 이 부분은 정말 저기 허세는 아니다. 이건 존재하는 거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라서 자꾸 무슨 제가 방송 나가면 명태균 뭐 허풍쟁이야 사기꾼이야 말이 앞서 그러는데 이런 인물평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건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우리 유혹에 빠지는 거고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문제는 그런 허풍쟁이고 말 많은 사람한테 왜 정치인들이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게 핵심이죠. 그게 뭔가가 영향력. 있다는 것이지. 예.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호나우두가 드리블 하는데 그 몸짓에 홀리면 수비가 안 되잖아. 그렇죠. 예. 그 현란한 몸짓을 보지 말고 공만 보고 있어야. 야, 공을 봐야 돼, 공을. 공은 안 움직이고 있잖아. 헛다리만 짜는 헛다리만. 그러니까 그 다리를 보지 말고 공을 보면서 야. 대응을 해. 이래야지. 그런데 맞습니다. 대부분 방송 내용이 요즘은 예. 명태균에 대한 인물평 그다음에 어떻게든 멘트 하나 따려고 예, 가가지고 너무 매달려. 예. 매달리고 정성을 다하는 기자들 이렇게 판이 흘러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잘못 간 거죠. 예. 예. 그건 잘못 간 거죠. 예, 본질을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3의 증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강씨로 성은 밝혀졌대. 그 어제 MBC 뭐 단독 보도가 책임자. 나왔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데서 돌파구가 열리기 때문에 저거는 허물어집니다. 예. 이 많은 말들의 모순점들이 드러나기 예. 시작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차분하게 우리가 보면서 몸짓을 보지 말고 공을 보자.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자. 예.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럼 제가 김주호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명태균 씨와 그 1차 공천 개입에 있어서는 김건희, 이준석, 뭐 김영선 다 이렇게 주요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과의 그런 관계성, 영향력 이게 지금 대선 때 전에도 지금 있었다라는 게 어제 그 사인 회동을 통해서 발표가 된 겁니다. 이 전체적인 영향력과 관계성을 좀 어떻게 지금 시점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 어떤 기여를 했고 사실 그 사설 여의도 연구소 명태균 씨로부터 얼마나 많은 여론조사 보고를 받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그냥 소상히 말하면 돼요. 근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삥삥삥 돌려가지고 뭐 명태균 씨가 뭐 비서관 비슷한 역할이었다 뭐 그런 현란한 드리블. 거강꾼 같은 뭐 이상한 얘기를 해. 풍선 인형.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예. 내가 정말 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임 당대표 그것도 어리고 까칠한 당대표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누굴 선택했냐? 명태균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명태균을 선택한 거고 그렇죠. 선택한 결과 흡족하게 나왔다는 거 아닌가? 명태균이 얘기하잖아요. 치맥 회동 내가 주선했다. 그렇죠. 맞아요. 내가 이준석 판을 증언도 짰다. 그래요. 아니, 네, 지금 제가 명태균. 그러한 회담이나 이런 거는 저도 비서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왜 명태균을 특사를 보냈냐?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이준석 대표와 함께 어필할 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보낸 거죠 명태균. 아이고 안 그러면 권성동 보내고 장재원 보내지 그렇죠. 왜 명태균을 보내요? 그 경남에 사는 요거 굉장히 사람들이. 예리한 아니,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명태균 경남에 사는 사람 여기 불러갖고 이렇게 하면요. 거리도 멀어. 또. 명태균한테 빚을 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갚은. 그럼요. 아니 그래서 저는 요거 연장 질문을 제가 좀 드리자면 이준석 의원과의 제 관계를 왜 제가 집중하냐면 2025년도 2022년도 5월달에 사실 공천장은 공관위원장에서 결정하고 그러니까 윤상현 그리고 당 대표가 도장을 찍어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명태균이 로비의 창구로서 이준석과도 관계를 맺어왔다고 좀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준석 의원이 2021년도 5월달에 이 당대표 되기 전입니다. 당대표 경선은 이제 6월달이니까요. 그때 한 방송 나와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보고 본인이 5월 15일 토요일 날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일 깜짝 놀랄 거야. 온라인 뒤집어질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앵커가 물어봐요. 뭐야? 안 알려줍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이 말한 2021년도 5월 16일 저녁 7시 PNR에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PNR에서 조사된 결과 이준석 의원이 1등이 나오는데 그게 머니투데이에 보도가 됩니다. 정확한 시간이 5월 16일 저녁 7시. 그때 이준석의 멘트가 뭔지 압니까? 커뮤니티는 내일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요. 멸망. 무슨 뜻이야? 커뮤니티. 아니, 그러니까 다 뒤집어진다. 이거 난리 난 거야. 아니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의원님 정치 생활 오래 하셨는데 여론조사 결과라는 이건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는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는 불가능하고 머니투데이나 PNR이나 미래한국연구소의 관계자들도 업무기 때문에 밖에다가 발설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떻게 이준석 의원한테 하루 전에 오며 이걸 이준석 의원은 방송에서 어떻게 미리 얘기를 하느냐.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궁금한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기는 받는데 네. 대부분 그런 것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 예컨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돼 있는 기간이라든지 블랙아웃 기간이라든지 그때도 여론조사 예. 하긴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받는다든지 밖에 몇 나서 가지 얘기 못 사정이 하잖아요. 있을 때죠. 얘기 공표하면 안 못하죠. 되지. 근데 공표를 했거든. 그건 안 되지. 확실히 말하면 결과를 공표한 건 아니지만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건 공표죠. 네. 내일 뒤집어진다. 근데 진짜 뒤집어졌어요. 그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남성 4명 중에 1명 이준석 지시 파죽지세 이러면서 1등으로 올라가거든요. 요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도 아니, 미래한국연구소 조사인데. 이런 구조죠. 예. 자, 정보를 주는데 그냥 정보를 미리 주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정보를 내가 줬으니 그 다음 행동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빚을 지는 거죠. 빚지게 만드는 거죠. 예. 예를 들어 김영선 의원 보좌관이 있는데 걔 잘라. 누구 보좌관 넣어, 예. 비서관 넣어. 예. 그러고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월급 반띵 내놔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뭐냐면은 왜냐하면은 자기는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고 설계를 해놨는데 왜 내 의도에 안 따라주냐고 이야기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의 다음 지금 준비한 기사가 이 내용으로 이 내용입니까? 예. 제가 뉴스토마토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번에 여론조사가 나간다 그러더라고. 요거 관련된 그리고 내용.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그 기사 제목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머니투데이 기사가 나와 자, 있습니다. 예.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만 알려준 게 아니고 그런 기사의 내용, 기사의 헤드라인까지 치밀하게 예. 뭔가 이준석 기획돼서?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획된 걸로 의심이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둘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게 정확합니다. 2021년도 5월 16일 7시 저녁 7시 이준석 의원이 말한 그 시점에 나온 기사인데 머니투데이 남성 4명 중 1명은 이준석 지지 국민의힘 당대표 1위 파죽지세 머니투데이 미래항공연구소 PNR 여론조사 나경원 주호영 김웅 뒤이어 이렇게 부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루 전날에 알았느냐도 그러니까. 궁금하지만 이걸 공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이렇게까지 이게 비화될 줄 모르고 조금 요거를 입을 턴다 그러죠. 방송 나가서 경솔하.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 그 준석이 그놈은 왜 기자들 만나가지고 주저리 나불나불 떠들고 다니면서 이러는 거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방송 나와서 한 거야. 방송 나와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파죽지세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불공정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밀어주는 기사인 거예요. 저 선거운동한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가장한 거지. 어떻게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를 저렇게 파죽지세라고 그 의뢰기관이 아니, 그러니까 보도를 씁니까? 이거를 뒤에서 작업질을 해도 문제지만 당사자한테 알려줘가지고 당사자와의 유착 아니 그렇게 저는 왜 문제의식을 갖냐면 결국 그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돼요. 그래서 공천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성을 가지고 완결성으로 봐야 되는데 이준석 의원은 지금 다 쪼개가지고 영향력이 없다. 김건희 공천 개입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이게 전체적인 국면에서 야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이게 안 맞잖아요. 이런 걸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아니 잘 정리해 주셨네. 예, 요게 본질입니다. 요게 호나우도 발기술 풍선 인형 안 됩니다. 발기술 안, 이거 흔들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싸대기? 안 돼. 아니 싸대기 갑니다. 이거 자꾸 발기술로 그 헛다리 짚으면은 공을 그렇지.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공을 봐야 된다. 아,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오늘 패브를 찔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그 정도 갖고. 근데 오늘 요게 너무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이준석 대표의 요설이죠, 요설. 긴 혓바닥이죠, 긴 혓바닥. 요설. 근데 보통 말이 길면요 진실을 얘기 안 하는 거고 자꾸 이렇게 예를 들거나 일반론을 얘기하거나 본질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못 들어가죠. 요즘 혓바닥이 긴 거예요, 이준석 혓바닥이. 대표의 말이 주변만 빙빙 돌죠. 딱 긁는 게 이렇게. 가려운 곳을 딱 집어서 긁어야 되는데 주변만 긁는 거예요. 진실은 아주 간단해. 심플하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 그렇죠. 명태균한테 몇 번 여론조사 보고 받았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 어떻게 전날 그리고 알았는지만 얘기하면 되죠.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네. 당선인이 지방선거 공천자, 보궐선거 공천자 몇 명 청탁했는지 그냥 고백하세요. 그냥 그것만 얘기하면 아니 그리고 이것도 물어보면 돼요. 명태균은 어떻게 하루 전날에 김영선의 공천 사실을 알았을까? 어떻게 하루 전날에? 물론 그 얘기를 본인이 하긴 했지. 예. 그 저 컷오프 대상이라는 건 작년 당무감사에서 네. 하위 30% 10%라는데 10%에 들었다. 근데 당무감사 결과도 비공개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알았느냐가 또 문제예요. 아니 그래서 다 저는 다른 비공개인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이 명태균 씨 녹취록이 나오기 전에 이 공천 로비를 자꾸 사람들이 보는데 사실은 작년에 국민의힘 당무감사를 봐야 된다. 예. 그때 로비 청탁이 가장 많았다. 아하. 무슨 얘기냐면 당협위원장들 물갈이하는 시즌이 맞습니다. 예. 이때가 가장 많은 그 로비와 청탁이 있었던 때고 이때 쇠파리 똥파리 야. 브로커들은 다 꼈다는 거예요. 다 꼈다. 그리고 공천은 나중에 뒷정리다. 그거에 비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또 공천에 그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고 하면서 뜻밖의 변수가 있어서 네. 다 로비한 대로 된 것도 아니다. 또 어그러진 거죠. 어그러진 것도 예,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 당무감사 이후의 상황, 그 전후 상황 예. 이리로 좀 시야를 확장해서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다고. 아. 그런데
때마침 명태균 씨 입에서 당무감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역시 그 시점이 중요해 보인다. 요 얘기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대남 씨 그 녹취록도 잘 보면은 일상적인 어떤 당무 개입의 흔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꼭 뭐 당 대표 선거 이거 뭐 공천에서의 공천 문제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이러지만은 다. 예. 사실은 모든 그런 우리가 보는 현상에는 선행 과정이 있었다고. 예. 그게 당무 개입 내지는 당에서 정보 빼돌리기. 그러고 제일 그런 게 집중됐던 당무감사. 예. 이럴 때 천태만상이 있었던 이 선행 과정이 있으니까 공천 때나 당 대표 선거 때 뭐가 이런 음모건 양모건 가능했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고 네. 다 뒤에 나온 건 증상들이 그냥 따라 나오는 거지. 그렇죠. 본질은 그때 다 로비가 이루어진 아니 이미 거니까요. 병에는 감염돼 있지만 증상은 뒤늦게 나타나는 뒤늦게 거 나오죠. 아닙니까?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병든 거지. 그렇죠. 병든 거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승현님께서도 김종대 교수님 화이팅 해주셨고요. 예. 우리 쭈니님은 세 분 조합 너무 좋아요. 네. 좋으시면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셔야 됩니다. 좋으면 좋으면 좋아요. 네. 더 좋다. 주체할 수 없다. 지금 그런 구독자 4,000명 넘었습니다. 4,000명. 역시 김종대 의원님 이펙트입니다. 오마이TV의 이펙트. 현인. 야, 야, 김종대 이게 참 이펙트. 내가 오늘 또 이거 음모 자꾸 양보 띄워주시네. 좋으시면 슈퍼챗 한 번씩 네. 주시고요. 우리 오마이TV 후원도 가능하십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는데요. 매월 1만 원 010-3270-3828로 문자 주시면 후원도 가능합니다. 네. 슈퍼챗 대환영합니다.